세금 수입이 반토막이라. 지금 이 조짐 보인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전년 대비 2월의 국세 수입 감소율입니다. 43.84%가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작년 2월에는요, 2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올 2월에는 11조 4천억 원이에요. 감소액만 8조 9천억 원이고요. 감소율은 43.84%입니다. 와, 진짜 이것을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났다 생각이 들죠. 아니 세금이라는 게 걷어서 국가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감소액이 43.84%까지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살림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2월만 이러냐? 아니에요. 1월 달에도 세수가 굉장히 낮아요. 1월 달에도 6조 9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 2월을 합치면 세수 감소분만 15조 7천억 원입니다. 세수 감소분만. 와,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세금을 많이 깎아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요, 시장이 진짜 위험하구나.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표가 나오면요, 아주 지독하게 분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연 어느 쪽일까요? 지금 이 조짐 보인다 하는데 이 조짐이 아마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지표를 보시죠. 이 지표를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1월, 2월 두 달 동안의 국세 수입 현황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2022년에는 소득세가 30조 4천억 원에서요 24조 4천억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소득이 줄었다는 뜻을 하죠. 소득이 줄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금융소득세를 깎아주고 소득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요, 주 52시간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임금 자체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매기려고 하는 부분도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뭐 어쨌든 소득세가 30조 4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은 세금을 낮춰준 것도 한 몫을 했지만 또 하나의 몫은요,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심각한 것은 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금까지 뭐 깎아준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2022년 1, 2월에는 1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 2월에는 13조 9천억 원입니다. 완전히 확 무너졌습니다. 부가세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팔 때 10% 붙는 게 부가세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충격적인 수치가 된다고 해요. 이것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줄어들었다. 이 조짐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더 강화된다.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하다. 바로 이 조짐이란 뜻이에요. 세금을 깎아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4조 1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 줄어드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어쩌면 세금을 깎아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예, 지금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법인세도 매출이 그만큼 떨어져서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예,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이것은요. 예, 2조 3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뭐 아니 1조 8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뭐 이게 뭐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거래세나 상속증여세도 사실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대부분이 통과 안 된 상태고요. 예, 또한 지금 경기가 나빠져서 매매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경제가 활력이 떨어져서 국세 수입이 과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여러분 진짜 지금 현장은 아우성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조짐 보인다 이야기한 것도요. 이조짐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저는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가 줄어든다는 것,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 세금을 깎아준 여파도 있겠지만 지금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는 한데요. 분명한 것은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세가 2달 만에 거의 뭐 16조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2021년도에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 당시에 세금을 좀 밀어줬다. 이거 밀어줬다. 예, 세금을 밀어줬다. 그래서 2022년에 한몫에 받았다. 쉽게 말하면 2022년 1월 2월에는 밀려온 세금을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그런 밀려온 세금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기저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 위기 조짐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가 어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뜻을 보면서 시장을 관찰하기도 하는데 그 뜻에 저는 국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세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는 이미 되고 있고요. 경제 위기 조짐도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탈이 나면요. 이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국세 상황을 보면 시장이 여러 곳에 탈이 나 있다.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